239페이지죠. 지금 이제 지난번까지 보존 등기 봤었고요. 이제 239페이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일단 특정 승계, 그 도표에 보듯이 특정 승계를 하는 경우, 쭉 매매를 한다든지 또 뭐 공모전지 협의 취득이라든지 또 진정명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등기를 배우고요. 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뭐 경매, 공매, 분할 등기인데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매 등에 대한 소유권 등기 뭐 가장 기본 제일 많고요. 그래서 법무사가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등기인데 주로 이제 매매에 따른 등기하고 증여에 따른 등기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특정 승계의 경우는 이제 240페이지 보시면 매매, 증여 그런 계약에 의한 것이고 있고요. 또 사행증여, 이 사행증여도 계약이죠. 그래서 생전에 증여자하고 소존자가 계약을 통해서 다만 이제 사망했을 때 발생하니까 효력이 그때 등기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재산 분할 건데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 분할을 통해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도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게 되는 재산 분할의 협의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 그런 등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특히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협의 이혼 신고라는 것을 해가지고 등록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또 양도 담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제 일단 해주고 나중에 돈 갚으면 돌려받는 그런 등기도 있고요. 또 교환은 이제 물건과 물건끼리 금전 이해 재산권에 대해서 상호 이전하는 약정이다 그러는데 그런 교환 계약도 있고요. 또 이제 법률행위를 이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해제돼서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상 회복했을 때 하는 거.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뭐 현물 출자라든지 대물 변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로 이제 매매, 증여, 재산 분할 이 정도의 포인트를 둬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의가 이제 거기에 매매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인으로서 뭐 법률행위라는 거. 그래서 주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를 위한 원인 행위가 매매가 있고 뭐 증여가 있고 재산 분할이 있고 그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청에는 뭐죠?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있게 마련이고 공동 신청이고 등기하는 날짜가 이제 원인인데요. 원인과 일자인데 자 원인은 매매고요. 건대 매매라면 날짜는 그 매매 계약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등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등기를 하는 날짜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등기 신청한 날짜가 되겠지만 법률행위 성립한 날 성립해서 매매 계약이라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돈을 주게 되겠지만 법률행위 성립은 뭐예요? 성립은 계약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만 그 제함자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가 등록 일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률행위가 어떤 시기부, 그죠? 뭐 2015년 말에 이런 식으로 또 조건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2015년 뭐 12월 5일 날 이렇게 됐다면 그 12월 5일 날이 등기 원인 날짜가 되겠죠. 사행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원인이 증여지만 날짜는 이제 사망한 날짜를 쓰게 됩니다. 물론 또 재산분할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계약서 쓴 날 되겠고요. 물론 재산분할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조정과 심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정 성립한 날짜, 심판이 확정된 날짜를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도표에 그 등기 원인하고 일자는 이제 원인은 매매고요. 그죠? 날짜는 계약일이죠. 계약 항상. 등기 원인 증명서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민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의 차이고요.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한 날 아까 봤던 것이고요. 또 이혼에 대한 이제 부부간에 그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이게 농지의 경우에 건데 농지 취득 허가증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서는 이제 부부간이니까 이건 첨부할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이혼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혼 신고 접수했다는 접수증 아니면 아예 이혼했을 때가 들어있는 혼인 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계약을 한 날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교환이라든지 뭐 합의 해제 것들은 이제 좀 더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신청서의 그 원인을 봤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2페이지죠. 거기에 필요한 서류 이제 첨부 서면이 이제 일종의 첨부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첨부전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컨대 이 매도인 매수인이 쓴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에 판결일 때는 그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검인이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이제 판결 정본. 그러니까 그다음에 권리필증. 권리필증 같은 것은 이제 옛날 권리필증 있을 때이고요. 권리증.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일 때는 그 의무자의 권리필증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오른쪽에 판결의 경우는 필요 없고요. 물론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일 때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승소한 의무자일 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날짜, 계약한 날짜 2014년 뭐 12월 5일 그러면 요 계약한 날짜가 요 날짜가 잔금이 아닙니다. 이게 원인 일자가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때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듯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60일 안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검인 계약, 검인 받습니다. 역시. 다만 이제 이게 판결을 갔을 때, 판결문 갔을 때 원래 지금 이제 권리 필증, 권리의 필증은 뭐예요? 필증이란 말은, 권리증이란 말은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A가 B한테 파는 거니까 누구께 필요하죠?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그 등기할 때 하려고 있었던 그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죠.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판결에 한 경우는요. 지금 자, 이 사람은 등기무자고요. B는 뭐죠?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판결에 한 경우에는 뭐예요? 판결에 한 경우는 결국에는 B가 승소했다 하면 이제 승소한 사람 이제 B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A라는 사람의 인감도 필요 없고요.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B가, 즉 권리자가 판결한 등기 할 때고요. 아니면 또 판결한 등기를 거꾸로 A가 하는 경우도 있죠, 소송을. 그래서 등기해가라, 거꾸로 이렇게. 이건 뭐죠? 이건 등기를 인수하라. 인수하라는 판결이죠. 이때는 이 승소한 의무자가 이 사람이죠. 의무자가 합니다. 이건 등기 안 했을 때 등기를 해가라라는 소송을 하죠.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등기할 때는 그때는 요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판결 등기할 때는 이 등기를 이제 인수시키면서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제 거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거기 둘째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승소한 등기무자의 경우는 동그라미 등기 권리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한 사고가 각종 뭐 토지 거래 허가라는 데 있는데 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판결의 경우도 우리가 오른쪽에 판결한 경우도 필요하다. 즉 거기 VS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그 행정관청의 허가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소. 이 주소는 이제 주로 그 권리자 의무자 양쪽에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오게 되고요. 뭐 그렇죠. 대장등본도 필요하고요.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 대장등본 다 필요하죠.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가 매도인 경우는 그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가 아닐 때는 그냥 용도 없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판결에 한 등기일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승소하는 문제일 때는 필요하고 뭐 또. 그리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목록이 필요한데 이제 요거는 뒤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소유자를 그대로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등기 명의인 표시를 주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속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게 되기 때문에, 독립등기라고 그러고요. 이 독립등기를 다른 말로 주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해 등기 같은 것들은 다 부기등기고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일몰일권주의니까, 어떤 필지의 일부만 특정해서 옮기는 그런 등기는 안 되고요. 옮길 때는 전부 다 한 필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매매에서 관된 얘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특히, 우리가 거래 신고라는 것을 하고요. 매매할 때만 반드시 그 매매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때 뭐 2억인지 3억인지 이렇게, 거래 신고 금액을 써서, 신청을 하고 그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다가 실제는 그 번호를 주는데 거래 신고하면요 그 번호 써가지고 내는 것이고요. 또 이 매매하는 것이 2개 이상일 때는 물건들이 목록도 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는데 항상 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등기 원인증서로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요, 실제 거래 가액이 얼마인지를 지금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래 신고 가액을, 이제 등기부에 쓰기 위해서, 그죠? 사장이 아니고 시장이죠. 시장 군수, 시장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구청장 치시고요. 시장 구청장부터 거래 신고를 하고 그 거래 신고 필증 정보를, 제공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거래 부동산이, 2개. 토지 건물 그러면 보통 2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럴 때도 목록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개라도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목록이 필요하고요. 한 개라도 이게 의무자랑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거래 가액의 등기 대상이 되는 한마디로 매매에 대한 소유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 시청에 거래 신고해서 거래 신고 번호를 주거든요. 그럼 그 거래 신고 번호를 신청서에 쓰고요. 그리고 그 신고 필증은 목록을 첨부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매에 대한 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실제 거래 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고 보통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다, 매매는 다 해야 되고요. 신고 필증에는 이제 거기에 거래 신고 번호, 매도의 매수인, 거래 가액이 뭔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를 다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3번에 이런 거래 신고를 받으면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 없죠. 왜냐면 검인을 받은 걸 보내니까. 이 거래 신고를 주의할 것은 뭐냐면 실제는 이걸 60일 내에 안 하게 되면요, 취득세의 3배 과태료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할 때 보통 이거 빠뜨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거래 가액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2006년도 이후에 건에 대해서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거래 가액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박스에 있죠. 그래서 목적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부동산, 토지, 건물 관계없이 되고요. 심지어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 때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가등기 계약 등기가 되면 우리가 그 본등기 할 때 그때 그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서 할 때 제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 등기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물론 일본의 그 2006년 1월 1일 전에 매매 계약했을 땐 필요 없겠죠. 그 당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라든지 조정 조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판결문 안에 거래가액이 나오니까 이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소유권 연등기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 그 3번처럼 아직 매매 예약을 하면서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주택법상 그 투기 지역이라는 걸 지정해 가지고 주택 거래 신고를 했을 땐 또 필요 없는데 뭐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거하고 이 거래 신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받았더라도 이 거래 신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자, 목록. 자, 매매 목록은요. 우리가 2개 이상의 물건일 때 목록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1번 토지, 2번 건물처럼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서 이거 다시 앞에집니다. 하나의 계약서로서 매도인 갑이 보통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토지 건물 따로 이 토지와 주택은 을에게 1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주택이니까 두 건이죠. 두 개죠, 물건이. 그러니까 이때 거래 가액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등기관이 뭐 토지 건물이 뭐 토지 3천만 원, 건물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토지 건물 합쳐서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토지 건물 합쳐서 1억이니까 토지 등기부에다가도 1억 하고요. 건물 등기에다 1억 하면요. 일반인들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토지도 1억이고 건물도 이게 2억인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목록 안에다가 토지와 건물 이렇게 1억 이렇게 해서 목록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목록에는 나번에 그 거래가액하고 목적 물건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물론 2번, 동남 2번, 이 지분 같은 거는 목록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3번에 목록에 뭐 1번, 2번, 3번 썼더라도, 예컨대 3번에 대해서 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죠? 이 목록도 번호 주는데, 이거 갱신하는데 막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록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들어갔을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럼 만약에 단서에 하나의 계약서 가지고 2개 거래하는데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있다. 즉 관할 구청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는 각각 하는 것이니까 목록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2번에 별치시고 우리가 한 개 부동산이라도요. 그런데 하나라도 이게 등기가 자 우리가 A하고 B가 이게 하나 이제 근데 이제 건물 하나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A1, A2 매도인도 2명, 매수인도 2명이다. 뭐 3명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즉 우리가 등기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수인일 때, 그죠? 여기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수인일 때는 반드시 목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신청서를 2개를 씁니다. 그런데 A1이 B1, B2, B3가 주죠? 이거 한 장 쓰고요. 그리고 또 B
A2가 또 B1, B2, B3 이렇게 등기를 그 의무자별로 이렇게 따로 두 장을 쓰고 목록을 내죠.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 244페이지에 있는 다번에 목록이 필요 없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물건이 한 개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일 때는 우리가 목록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 개 물건 중에서 한 개에 대한 신청이 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개일 때는 하여튼 목록을 내라 됐고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목록에 대해서도 잘못했을 때는 뭐 착오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례. 거래 신고를 할 때 이제 거래 가액을 이제 잘못 써서 착오로 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컨대 보실까요? 그 언더라인 친구.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받은 그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이제 자기 착오를 통해서 거래 가액을 고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록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A가 B한테 토지 팔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2억이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따르고요. 토지가 1번 토지, 2번 토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를 합쳐서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그러면 이건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 때는 등기부에 2억 나와서 제함자가 이거 2억이구나 알 수 있지만 여러 개 팔 때는 여기 목록 번호만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그러니까 이 목록까지 열람을 같이 신청해야만이 1번, 2번, 3번이 합쳐서 3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선례 보시면 두째 끝에 이 목록 작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은 등기부에 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전체 거래 가액이 3억 이라면은 그건 고칠 필요 없다. 한마디로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얘기죠. 사실은 계약서 쓸 때는 원래는 1번 토지는 2억이고 이건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3억이었어. 2억이고. 그러면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3번 토지가 2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합쳐서 3억이니까 이 토지의 1번 토지, 2번 토지에 대한 가액이 바뀌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고칠 필요 없죠. 전체가 3억이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고칠 필요 없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물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물건이 얼마에 팔았는가 알려면 그 매매 목록을 직접 열람 등본 신청을 같이 해야만이 우리가 등기 열람할 수 있죠.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 관련된 이제 거기 2011년도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는데 뭐 간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그것들 이제 본 것인데, 246페이지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 가액할 때 등기다. 그러나 이제 그 외일 때는 필요 없다. 해서 1번, 2번 아까 봤었고요. 그래서 나번에 본등할 때 다만 다번에 분양계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양계약 할 때 우리가 이것도 매매로 했다면 거래 신고를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최초의 분양회사, 즉 피분양자가 고려가 됐을 때 그때 그 소유권 등기 할 때죠. 그때 그 신청서에다가 우리가 분양계약서하고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분양계약을 한 다음에 뭐 배우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증여로. 그러면
거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증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검인 받은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래가 같은 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매매일 때만 신고하는 것이지, 매매가 아닌 그런 거일 때, 그죠? 그런 거일 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분양 매매가 아니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이번에 최초의 피부장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는 그 지위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계약을 또 이전받은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가 거래 신고 매수했을 때라든지 그럴 땐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번에 우리가 그 최초 피부장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권리자가 돼서 소유권 등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 등기 신청서에 권리자가 매수인으로 됐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요. 그때 받은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만이 이제 거래가격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권리자가 뭐 3명이다. 공동 매수했어요. 그럼 여러 명일 때는 그 3명이 공동 매수했다는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 되겠죠. 예컨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예시. 그러면 최초의 피부장자로부터 아마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했어요. 근데 갑이 권리자가 됐겠죠. 그러면 그 지위이전 계약이 만약에 거래 계약 신고, 한마디로 매매 계약일 때는 거래 가격 등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그 분양 받은 것들이 갑에게 됐는데 이제 이번 갑한테 매매가 아니고 증여를 했을 때는 갑은 증여받은 사람이니까 증여일 때는 거래 가격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래 가격 신고가 아니고 사실 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매매일 때만 하는 거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 더 4번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 분양 계약 같은 건 계속 이제 프리미엄 받고 넘기지 않습니까? 4번에 그러면 최초 피부장자한테 다시 뭐죠? 갑한테 팔고 또 갑이 다시 또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계약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때는 나중에 등기할 때 을이 권리자가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가 두 개 있으니까 각 지위적 계약서 그 두 개 계약서에 대해서 여러 개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다 따로 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물론 이제 을이 매수된 신고 필증도 또 쓰게 됩니다. 실제 할 때는 이제 최후로 이제 을이 매수한 것이니까 을의 가액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계약이 있더라도 그죠? 뭐 K에서 갑에서 을로 다 계약할 때 다 거래 신고하고 마지막 사람은 자기 거래 신고 금액을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5번처럼 그것이 뭐 K에서 갑에서 이제 매매인데 근데 갑에서 을은 매매가 아니고 증여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있는 을은 거래 가격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증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6번에 최초의 자가 K인데 걔한테 갑한테 매매했습니다. 근데 매매인데 을한테 뭐죠? 자기 부인한테 2분의 1만. 그럼 2분의 1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의 1만 증여했을 때는 그 2분의 1 증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래 가격 등기가 필요 없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따라서 이런 그 이번에 거래 가격 등기에 대한 대상이 되는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그 거래 신고 번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래 신고 일련 번호를 갖다가 신청서에 써가지고 내면 됩니다. 물론 신고 필증과 목록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 나번에 매매 목록이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1번에 여러 개일 때고 2번이 뭐죠? 수인과 수인일 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고 자 쭉 가셔가지고 3번에 거래 가액 등기. 이제 거래 가액 등기는 당연히 뭐 등기부 그죠? 갑구에 있는 권리자나 기타 사항 안에 뭐 예컨대 2억, 3억 이런 식으로 거래 가액이 얼마인지를 써서 일반인한테 이제 오픈시키는 거다, 공시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여. 자,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자주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증여 계약서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실제는 뭐 시험에서 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혼의 경우도 아까 봤듯이 이혼의 경우도 하여튼 맨 밑에 그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 같은 것도 그 재산분할 협의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검인을 받고요. 다만 이제 농취증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재산분할했다는 등기를 하려면 이제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 보시면 이제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뭐냐면 이제 원래 그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땅이 뭐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공유자가 많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토지가 한 100명이다 그러면 내가 토지 분할 하려면요. 토지 분할을 하려면 그 100명하고 전부 다 도장을 받거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그 분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물 분할을 이렇게 공유 어떤 그 공동 주택이라든지 그런 여러 명의 공유자일 때 이걸 특례법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공유 토지에 대해서 분할에 단독 등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관할구청에 그 조사 신청해서 관할구청에서 분할 개시 결정을 내려서 분할 측량을 해서 그래서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공유자들 일부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좀 자유롭게 했다. 해서 주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이 특례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험에는 뭐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 다만 이제 이것은 2조에 보시면요. 이런 분할 개시 결정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를 이제 등기부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렇죠? 보세요. 그 등기부 보시면 오른쪽에 그 10번 갑집은 전부 이전하면서 2004년 12월 달에 뭐죠? 분할 개시 해가지고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 개시 결정 내려서 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조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볼까요? 이런 특례법에 따라서 분할 개시 결정했더라도 그 자체가 다른 등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개시 등기한 다음에도 그 공유 토지를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개시 등기한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5조에 분할 등기를 촉탁 등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하튼 6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할 등기를 이제 이렇게 특례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정말 분할로 이제 수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등기 문제가 돼서 뭐 대출 받거나 소유권 등기할 때는 그죠? 다른 등기 신청할 때는 분할 전에 과거에 봤던 등기 권리증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등기를 하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끝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다음 그 도표 밑에 보시면 250페이지인가요? 그 도표에 그 등기부 맨 밑에 등기 원인이 판결일 때는 그 분할 개시 판결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나는 경우도 있다 알 수 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거 중요하죠. 이것들 좀 보겠습니다.